재미있는 이야기가 톡톡. 지난 이야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연희와 도윤. 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날카롭게 그어진 선을 넘지 않을 정도만 서로의 마음을 내비치는 둘. 그러나 하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연희는 더 이상 이 관계를 길게 이어나갈 수 없음을 느낀다. 도윤을 잊으려 노력하며 마음의 정리를 하려 안간힘을 쓰는데 과연 이번 화에서 둘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군거리는 하인들의 목소리. 연희는 곁눈질로 주변 하인들을 바라봤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왠지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은 불안함이 깃들었다. 더 이상은 안 돼. 여기서 끝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과연 끝을 낼 수 있을까? 지금도 그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친 듯 요동치는데 두 눈을 질끈 감은 연희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날 밤 연희는 발걸음을 옮겨 도윤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당 한쪽에서 홀로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도윤아,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씨가 이 시간에 여긴 어인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연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를 향해 천천히 말했다. 우리 이제는 정말 거리를 두어야 할 것 같아.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도 알고 있잖아. 우리 둘이 가까워지는 게 이상하다는 걸. 연희는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신경 쓰지 마. 연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춰진 감정을 도윤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씨께서도 저를 신경 쓰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연희는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 널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연희는 차갑게 말했다. 그러나 연희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도윤은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씨,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연희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저려왔다. 연희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애써 돌아섰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다. 연희는 그날 이후 도윤을 피해 다녔다.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굳이 하인들이 있는 곳으로 갈 일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가 더 눈에 들어왔다. 그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모습,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옮기는 모습, 다른 머슴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신경 쓰였다.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건데. 하지만 모른 척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를 피하려고 할수록 나는 더 그를 찾고 있어. 연희는 스스로에게 실망했다. 그를 피하며 마음을 비워내려 노력하면 이 마음을 털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그리워져만 갔다. 그날 오후 연희는 마당을 거닐다가 분이에게 들키고 말았다. 아씨, 자꾸 마당을 서성이시네요. 응? 혹시 누구를 찾으시는 것은 아니고요? 분이의 말에 연희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있니? 그러나 그녀의 두 뺨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조심하세요, 아씨. 분이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리고 연희는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누군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가 눈을 뜬 순간 바로 눈앞에 도윤이 있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그는 다급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희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그저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와 자신과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다. 자신은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연희는 황급히 몸을 떼며 얼굴을 가렸다. 괜찮아. 나 괜찮다고.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하녀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씨와 도윤이가 둘이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던가? 그 말에 연희는 더욱 당황했다. 그리고 도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실례했습니다, 아씨. 그는 짧게 말한 후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연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은 전보다 더 심하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한숨을 쉬었다. 그의 손, 그의 온기, 그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잊히지 않았다. 그녀는 베개를 뒤집었으며 괴로워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녀의 가슴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도윤을 향한 감정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연희는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도윤 역시 평소와 달랐다. 그는 계속해서 일을 하며 자신의 머릿속을 비우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손, 그녀의 향기,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안 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씨는 내가 감히 넘볼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를 향한 감정은 그 역시도 멈출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연희는 일부러 마당으로 나갔다. 도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연희는 그를 보았다. 멀리서 혼자 장작을 패고 있는 모습. 연희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뒤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도윤아. 그가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아씨. 연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일 대청에서 차를 마실 건데 너도 같이 오지 않을래? 도윤의 눈이 커졌다. 연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내가 나랑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씨.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도 그도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대청에서 차를 마시며 도윤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오지 않으려는 건가? 그녀는 은근히 서운했다. 하지만 곧 낮은 발소리가 들렸다. 아씨.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도윤이 조심스레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흔들리는 감정이 스며 있었다. 내가 안 올 줄 알았어.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가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움찔했다. 하지만 오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연희는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잔 따라 주었다. 그럼 마셔봐. 내가 직접 우린 차야. 도윤은 조심스레 차를 들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다. 연희는 그의 반응을 살폈다. 어때?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아씨가 주신 것이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입만 살아서는. 도윤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들의 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이 넘을 수 없는 선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다시 거리를 두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연희는 그를 더 신경 썼다. 그녀는 일부러 마당에 나와 그를 찾곤 했다. 도윤, 요즘 왜 나를 피하는 거야? 그녀가 장난스레 물었다.
그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씨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 그녀는 그의 눈을 꿰뚫어 보듯이 바라보았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녀는 일부러 짓궂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그가 또다시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답답한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손을 뻗었다. 그의 소매를 살짝 붙잡았다. 도윤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내가 말이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너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놓았다. 됐어. 그냥 가봐.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를 향한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연희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윤을 보았다. 그는 홀로 마당에서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알았다. 그가 이런 밤에도 홀로 검을 익히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 섰다. 내가 이 시간에 검을 휘두르는 줄은 몰랐어. 그는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너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는 조용히 검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해져야 합니다. 그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의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가 머슴이라는 이유로 당했던 수모들, 그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야만 했던 이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아씨, 그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어떤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씨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 곁에 있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했다. 단순한 머슴에서 벗어나 공을 세울 힘을 얻어야 한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놀란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떨리는 입술을 조심스럽게 때려 하는 그때였다. 멀리서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큰일 났습니다, 아씨. 분이가 급히 외쳤다. 연희는 순간적으로 손을 놓았다. 무슨 일이야? 아씨의 오라버니께서 도윤이를 찾고 계십니다. 그 말에 연희와 도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연희는 하인의 다급한 외침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말은 곧 그들의 관계가 의심받고 있음을 의미했다. 도윤 역시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머슴과 양반 규수 사이의 애틋한 감정이 결국 들키고 말 것이라는 걸. 하지만 이렇게 빨리 닥칠 줄은 몰랐다. 도윤아, 이곳에서 기다려. 연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씨, 그럴 수 없습니다. 너까지 나서면 일이 더 커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한 듯 했다. 제가 숨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오히려 도망치면 더 수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연희는 순간 이대로 그를 보낼 수 없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멀리서 조그맣게 보이던 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연희의 오라버니인 최영재도 있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 도윤의 앞에 선 최영재는 오만하게 도윤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 놈이 도윤이냐? 최영재가 차갑게 물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렇습니다. 그의 태도는 변함없이 공손했다. 하지만 최영재의 눈빛은 서늘했다. 그는 주변을 한 차례 둘러보더니 연희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가 이 밤중에 머슴과 함께 있다니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연희는 순간 말을 잃었다. 어떤 핑계를 대야 할까? 무슨 말을 하면 그를 보호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입을 떼기도 전에 최영재는 이미 확신한 듯한 눈빛을 보냈다. 내 놈이 감히 우리 집안을 욕보일 생각을 했느냐?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나 최영재는 냉소를 지었다. 아니라고? 그의 손이 번쩍 들렸다. 그리고 도윤의 뺨에 강한 타격이 가해졌다. 연희는 순간적으로 그를 붙잡으려 했다. 오라버니, 멈추세요. 그러나 최영재는 분노를 멈추지 않았다. 내가 감히 내 집안을 더럽히려 했으면서도 변명을 하는 것이냐?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감히 넘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희를 향한 감정을 감출 수는 없었다. 연희는 도윤을 감싸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오라버니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다. 못 들었느냐? 이놈을 멍석마리에 흠씬 두들겨 패라. 하인들이 바삐 움직였다. 도윤은 하인들의 손길을 저항하지 않았다. 연희는 당황하며 최영재를 말렸다. 오라버니, 어찌 이러시는 겁니까? 일단 진정하세요. 연희의 외침에 최영재는 분노한 표정으로 연희를 쏘아봤다. 내가 제정신이더냐? 반가의 여식이 머슴에게 마음을 주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더냐? 오라버니, 그것이 아닙니다. 시끄럽다. 뭘 잘한 게 있다고 입을 놀리는 것이냐? 내 선에서 일을 마치는 것을 다행인 줄 알거라. 아버지나 어머니의 귀에 들어갔다면 저놈이 매타작에 끝날 것 같으냐? 연희는 속이 타들어갔으나 감히 나설 수 없었다. 하인들은 멍석말이 당한 도윤을 커다란 몽둥이로 흠씬 두들겨 팼다. 작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연희는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흘렸다. 언젠가 일이 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다. 비오는 날 먼지나듯 맞은 도윤은 온몸에 피멍이 들고 이곳저곳 살점이 터져 핏물이 흘러나왔다. 초주검이 되어 있는 그를 내려다본 최영재는 싸늘하게 말을 이었다. 내일 아침이면 내 놈을 내칠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라버니,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시끄럽다. 너는 자중하거라. 이 사실이 알려지면 가문의 명예는 물론이고 내 순결에 오욕이 생기리라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이쯤에서 그치는 것을 다행인 줄 알거라. 그녀는 양반 교수였다. 하지만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이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아무리 애원해도 결국 도윤은 쫓겨날 것이었다. 그녀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안 돼. 이렇게 그를 잃을 수 없어. 그러나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도윤은 입에서 핏물을 뚝뚝 흘리며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도윤은 저항하지 않았다. 연희가 자신을 마음에 품고 자신이 연희를 마음에 품었을 때부터 각오했던 일이다.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 이런 매질보다 마음이 아픈 것은 이제 더는 연희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을 알았다면 차라리 마음을 숨기지 말 것을 그랬다. 그녀처럼 마음 가는 대로 그녀에 대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것을 그랬다. 끝까지 자신의 온전한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그 점이 가슴을 아프게 할 뿐이었다. 도윤은 신음도리와 함께 절뚝거리며 조용히 돌아섰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그는 사라질 것이었다.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대로 보내야 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를 그냥 보낼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녀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를 붙잡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는 내일이면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와의 관계는 끝나버릴 것이다.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감을 품은 채 그 밤은 끝나가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도윤은 엉망진창인 몸으로 짐을 챙겼다. 그는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다. 그가 마음을 정리하고 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도윤아, 그는 그 목소리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는 연희가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멈춰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희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떠나지 마.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씨, 이게 최선입니다. 솔직히 큰 도련님이 많이 배려해 주신 걸 겁니다. 이쯤에서 끝내주니 말입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의 손을 붙잡았다. 나는 너를 놓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절절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애원해도 그를 붙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풀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아씨. 그 마지막 인사와 함께 도윤은 발걸음을 옮겼다. 절뚝거리며 걸음을 옮기는 그를 보며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철저히 숨긴 채 끝까지 곁에 두고 지켜보기만을 할 것을.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 그를 떠나보내게 만들었다. 그것도 저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말이다.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4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